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허벅지 둘레가 단 1cm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에 수억 원, 어쩌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저 관심을 끌려는 말이나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실임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노화의 비용을 생각할 때 보통은 흰머리가 늘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정신과 통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장기 간병비,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 그리고 더 이상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그 참담한 독립성의 상실입니다. 이런 비용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리 근육을 아주 조금만 늘리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시점을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다리와 뇌가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근육은 아주 정교한 체내 약국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특히 큰 근육을 자극할 때 우리 근육은 아주 특별한 건강 증진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류를 타고 뇌로 직접 전달되죠. 뇌에 도달한 이 화학 물질들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세포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어 뇌의 회로를 사실상 재구성합니다.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근육은 뇌의 실질적인 생명줄이며 뇌를 젊게 유지하는 약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여러분이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고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는 금방 눈치챕니다.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이 즉각적으로 알려주니까요.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의 수년 동안 서서히 기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연락이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대화 도중에 흔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고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까먹어버리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걱정될 정도로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안타깝게도 뇌의 퇴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몸매를 가꾸거나 심장 건강을 지키라는 말은 기가 따갑게 들어왔지만 뇌,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인지 예비능, 코그니티브 리저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정신적 저축 계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은퇴 자금을 저축하듯이 여러분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뇌 속의 신경망 연결을 입금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비 자금을 많이 쌓아둘수록 나중에 노화나 신체적 변화가 찾아와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으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낱말 퀴즈를 푸시나요? 아니면 매일 산책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저는 15년 넘게 뇌과학과 치매를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하고도 인생을 바꾸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결코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밤사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나는 손님이 아닙니다. 첫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뇌 안에서 아주 천천히 조롱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몇 년 전 만났던 환자 박순자, 가명, 님이 떠오릅니다. 당시 72세였던 순자 님이 제 진료실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의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깨를 떨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꾸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셨죠. 한 번은 마트복도 한복판에서 10분 동안 멍하니 서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서. 순자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죠. 정신을 잃어간다는 그 불안감이 그녀의 밤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자님의 일상을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5년 전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멀리 살다 보니 그녀는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잘 때까지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던 거죠. 그녀의 세상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기억력 문제는 영구적인 질병이라기보다 뇌를 깊은 잠에 빠뜨린 생활습관 때문이라는 것을로.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순자님, 매일 30분씩 밖에서 걸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걷지 마세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반드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걸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쑥스럽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를 믿고 한 번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색은 화사해졌고 말씀도 몰라보게 빨라지셨죠.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드디어 거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도 2명이나 사귀고 노래 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하셨으며 손주들의 생일도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순자님의 사례는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수천만 원짜리 약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은 움직임,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계속 배우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단계들 중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퍼즐 조각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순자님처럼 고통받는 더 많은 가족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을 통한 혈류 개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고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내 건강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이 단연 최고입니다. 가벼운 산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박수가 올라가면 심장은 고압 펌프가 되어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뇌로 세차게 밀어 넣습니다. 이 혈액은 뇌세포, 즉 신경세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배달 차량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순환은 느려집니다. 혈류가 끊기면 뇌는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지 않는 화분 속에 식물이 시들어가듯 여러분의 뇌세포도 시들어 죽게 됩니다. 게다가 유산소 운동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을 관리해줍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지만 사실 이런 병들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관이라는 파이프가 막히거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그 대가는 뇌가 치르게 됩니다. 운동은 또한 세포 속에 쌓이는 활성산소, 즉 세포의 녹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미국 뇌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활기차게 걸어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40%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처방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편한 신발 한 켤레와 문밖을 나설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은퇴 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던 67세 김영우, 가명, 님도 매일 아침 40분 산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전화번호를 외울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30분이 길게 느껴진다면 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서 조금 더 먼 곳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그 모든 작은 움직임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한 표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앞서 말씀드린 뇌보호 물질을 만드는 근력 강화입니다. 제가 애 허벅지가 보물이라고 했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근육은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리신은 근육에서 분비되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 뒤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천연 비료 역할을 합니다. 또한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을 활성화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뇌를 위한 기적의 영양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허벅지와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즉, 여러분의 몸 안에서 가장 큰 아이리신 공장인 셈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하체가 튼튼한 어르신들은 다리가 약한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이정희, 가명, 님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박사님, 저는 못 걸으니까 내 건강도 포기해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의자 운동을 가르쳐 드렸죠.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버티는 동작이나 주방 조리대를 잡고 뒤꿈치를 드는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1년 뒤 그녀의 하체 근력은 몰라보게 좋아졌고 무릎 통증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기억력도 예전보다 훨씬 명확해졌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5초만 버텨보세요. 양쪽 다리 10번씩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이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는 황금 같은 가치를 선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회 활동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립은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마치 줄타기를 하듯 고도의 집중 상태가 됩니다. 대화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답을 머릿속에서 구성한 뒤 근육을 움직여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해 아주 복잡하고 활기찬 신경망을 만들어냅니다. 노화로 인해 뇌의 한쪽 길이 막히더라도 이런 사회적 활동으로 다져진 수많은 오해로가 있다면 정보는 끊기지 않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예비능의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55%나 낮았습니다. 친구와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동네 작은 동호회에 나가는 것이 스마트폰에 깔린 비싼 두뇌 게임 앱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하루 10분이라도 자녀나 지인과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화는 최대한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끊임없이 불평하는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오히려 뇌를 망가뜨립니다. 웃음과 추억,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진심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뇌 가소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굳는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혹은 나는 이제 안 돼라고 생각하시나요? 뇌과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외국어 단어 몇 개를 새로 외우거나 악기로 간단한 동요 한 곡을 연주해보고 혹은 새로운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세포 사이에는 새로운 연결고리인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사실 배움의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신호입니다. 뭔가 잘 안 돼서 헷갈리고 답답한 그 느낌이 바로 잠자고 있던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3세 박정수, 가명, 님은 평생 컴퓨터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녀가 선물해준 태블릿 PC를 처음 접했을 때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기계를 던져버릴 뻔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나무 깎는 법을 검색하고 가족에게 영상통화 거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그 정신적인 노력은 그의 성격마저 생기 넘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이신 거죠. 여러분도 정말 관심 있는 취미를 하나 골라보세요. 즐거워야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해야 내가 보상을 받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둥은 양질의 수면입니다. 저는 잠을 뇌의 야간 청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그냥 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교한 식기세척기를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 중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 쓰레기들은 치워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쌓아 결국 뇌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7, 8시간을 자는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나 높습니다. 수십 년간 불면증에 시달렸던 71세 최랑자, 가명, 님은 자꾸 깜빡거리는 증상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죠. 저희는 함께 수면 이생을 고쳤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인지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뇌 치료 시간입니다. 이 5가지 기둥 외에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작은 미세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을 더 꼭꼭 씹어 드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씹는 행위는 턱 근육을 자극하고 이 자극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류를 공급합니다. 한 입에 30번 정도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둘째,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포크를 써보는 겁니다. 서툴고 어색하겠지만 그 어색함이 뇌의 반대편을 자극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셋째, 이중 과제를 시도해보세요. 걷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은 뇌에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으려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제 기억력이 다 됐어. 같은 생각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기억력의 핵심인 해마를 실제로 이축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녁마다 단 3줄짜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회상하는 이 간단한 행위가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지키는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치매는 늙으면 누구나 걸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유전자에 적힌 대로 따라야 하는 확정된 미래도 아닙니다. 치매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을 통해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늦추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고립된 채로 움직이지 않고 익숙한 것만 고집한다면 우리의 뇌회로는 서서히 시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내일 아침 10분만이라도 밖을 걷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요새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20년 뒤에도 여전히 손주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여러분의 삶과 지혜를 들려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벅지 근육 1cm를 늘려야 하는 진짜 이유이자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가장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전조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기 발견은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둥 중에서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